2025년 고2 10월 모의고사 31번 지문 내용 한번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뭐냐면요. 20세기 산업국가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권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통계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통계라는 게 뭐냐면 권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도익부에서 이제 20세기 통계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20세기 통계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필요로 해가지고요. 모은 자료의 모음집입니다. 자, 그래서 20세기 통계 자료는요. 국가에 의해서 요구되는 정량적인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집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과정은 뭐냐면요. 모든 산업 국가에서 좀 이제 발전하는 국가라면 이제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로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왜 그런지 좀 이제 알아봅시다. 자, 여기 말이 조금 어려운데 통계의 현실 반영성과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자, 측정되는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이것이 단지 하나의 관행.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라는 걸 동시에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쓴대요. 근데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용어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 관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정한 인위적인 규칙이나 이제 기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게 진짜 개념이 좀 어려운데 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행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면 뭐가 있냐면 실업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업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실업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까?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 10명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5명은 직업이 있고요. 그리고 3명은요, 이제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2명은 뭐냐면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실제로 확실히 존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실제로 확실히 존재하죠. 자, 그쵸? 근데 실업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직업이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직업 있는 사람으로 봐서 그러면 요 예시를 우리가 들어보면 실업률은 30%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 5사람은 직업이 없다. 이 사람은 직업이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히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즉 뭐냐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존재를 하는데 실업률이라는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요거를 같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이건 사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규칙을 정해져 버리면은 실업률이 존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고 실업률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이렇게까지 우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밑에서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통계가 이제 어떻게 현실 반영을 하고 이제 인간이 만든 관습은 뭐냐 이런 거죠. 가격이 부과되는 것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것 같은 현상들은 존재를 하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환하고 돈 주고 사는 건 존재해요. 자, 요 현상들을 수치화 해가지고요. 공식 통계 자료의 수집, 집계, 조직화를 이제 하고 뒷받침하는 범주, 분류 체계들 요런 거를 이제 정하면
이제 거시경제나 또는 사회 정책들을 위한 국가의 목적들에 기여하도록 고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실제 하는 거고, 여기가 인위적인 기준을 잡은 거죠. 어떻게? 국가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자, 그래서 아까의 예시를 들어보면, 자, 이런 거지. 직업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는 5명이란 말이야. 여기 5명. 그럼 이 5명은 좀 힘들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직업의 이제 실업률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갖고 실업률을 30%라고 이렇게 했어. 이러면 국가의 목적이 어떤 거로 보이냐면, 원래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반이나 많으면 여기에 지원금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야, 우리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딴 데다 돈을 더 쓸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기준을 만들므로써 국가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국가가 권위를 만들기 위한 통계 자료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정량화, 즉 통계를 만든 거죠. 통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결정했어? 실업률 30%라고 그냥 알려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뭐냐면, 실업률 30%니까 우리가 굳이 거기다 돈을 더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거를 믿게 만들려고 이제 숫자로 수치화를 하면 신뢰를 구축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된 사회적 기술로 특징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니까 모르겠으면 계속 와갖고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 자, 통계라는 건 뭐냐면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치를 만든 거죠. 이런 사회적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이제 펼치는 데에서, 자, 이 수치 보고 한 거야, 이렇게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의 권위를 만들기 위한 통계 자료의 사용을 이제 여기랑 똑같은 게 이제 반복돼서 나왔네요. 요게 여기에 가 있었어야 돼. 미안합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도된 사회적 기술로 특징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 20세기의 산업국가에서 이런 통계라는 건요, 국가의 권위와 정책 집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통계는요, 20세기에요. 통계는 되었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모음집이 되었어요. 자, 정량적인 정보에, 자, 필요가 되는, 누구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정량적 정보겠죠? 자, 유일한 동사기 때문에 becoming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needed는 뒤에 목적어가 없이 준동사가 나왔는데, 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쓴 거죠. 그래서 need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need라고 쓰셔도 안 됩니다. 2번 문장. 자, 이러한 과정은요, 발생을 했습니다. 자, 모든 산업화된 국가 안에서 발생했어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서요. 어떤 것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냐면, 여기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어디가? 여기가. 자, 되는 것이죠. 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대 국가가 되는 것. 그래서 여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소유격이 이렇게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이런 과정은 생겼는데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핵심 부분으로서 그들이 이제 현대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의 이제 핵심 부분으로서 생긴 겁니다. 자, occur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자동사로밖에 쓸 수 없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was occurred 이렇게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산업화된 국가니까 아직 산업화 중인 국가하면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 있는 becoming 같은 경우는 준동사를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준동사 동명사를 쓴 건데 앞에 여기를 보시면 이 소유격이잖아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to 부정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to become 이렇게 하면 for 명사나 이제 of 명사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의미상 주어 나왔으니까 또 서술형 대비를 해서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빡셌던 부분이야. 그쵸? 자, 이 사람이 썼는데, 자, 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뭐라고 썼냐면, 여기가 가주어입니다. 이것은 어렵대요. 뭐가 어렵냐면, 진주어. 자,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자,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뭘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렵냐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가 목적어죠. 목적어 1, 목적어 2. 그 대상이, 측정되는 대상이 자, 진짜로 정말로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것. 자, 요거를 생각하는 것과, 자, 그리고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한 기준과 관행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보시고 우선은 여기 있는 think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전체가 다 진주어로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ing 해갖고 동명사로 만들어서 전명구로 만드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that과 여기 있는 that 둘 다 이 think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의 that절이겠습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지금 완전한 거예요. 여기 1형식으로, 여기는 2형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인 what은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형용사절 위치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 거겠네요. 자, 뭐냐면 수동으로 이제 현재 분사의 현재 분사 형용사니까 이제 수동입니다. 그래서 measur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do는요, 왜 쓰인 거냐면 강조하려고 쓴 겁니다. 강조의 do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동사의 수를 뺏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와 이 do를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야 돼요. 강조를 할 때 만약에 저게 단수였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does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복수기 때문에 얘가 does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고 이게 준동사인 게 아니라 얘가 강조하기 위한 강조의 do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동사 형태로 써줘야지 exis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도 서술형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4번 문장. 그러나 자, 이것은요 사실이다. This is the case 하면 외워두셔야 돼요. 이는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 자체를 외워두세요. 자, 5번 문장입니다. 현상들인데요. 어떤 현상들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하는 전명구입니다. 자, such as는 전치사고요. 자, 그래서 어떤 형상들이냐면 price는 의미상 주어, 어떤 거에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가격이 부과되는 것. 자, 그리고 프로덕트 얘도 의미상 주어. 그리고 상품들이 팔리게 되는 것. 자, 이러한 현상들은 자, 존재를 하죠. 자, 그러나 자, 어떤
범주와 그리고 분류, 이런 틀, 체계, 이런 것들. 자, 지지를 하는, 자, 뭘 지지를 하냐면, 자, 수집과 집계, 그리고 조직화를 이제 지지하는 어떤 공식 통계 자료의 수집, 집계, 그리고 조직화를 지지하는, 자, 이런 범주와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은 고안이 됩니다. 기여하고 제공하고 섬기도록, 자, 뭐를, 목적을요, 국가에, 자, 거시경제나 거시경제를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자,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페노메논이 단수예요. 그리고 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 여기 수일치를 요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복수를 시켜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이 스츠 이렇게 단수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려운 게 여기 의미상 주어 나와서 여기 이제 지금 동명사를 이렇게 썼죠? 동명사의 수동입니다. 왜냐면 여기 전치사 썼기 때문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동명사의 수동. 자, 여기는 지금 목적격을 쓴 거예요. 같은 게 여기서도 이렇게 목적격을 쓴 거죠. 그리고 동명사 수동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의미상 주어가 이제 목적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뭘 쓰시면 안 되냐면 to be charg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는 to be sold를 쓰시면 안 되겠죠. to 부정사로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능동이기 때문에, 수동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여러분. charg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여기도 sell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조금 많이 어렵죠? 자, 여기도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능동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니라서 support 쓰시면 안 되고 supported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또 주어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카테고리들 그리고 이런 분류 체계 기준들이, 자, 여기와 요런 것과 여기가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렬 연결이 아니라 수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is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충분히 서술형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서술하고 기술하고 썼어요. 자, 통계의 사용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발생시키는 국가의 권력을, 그래서 유주를 수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썼는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정량화는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만드는 방법이죠. 결정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 없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없이, 이렇게 자동사, 여기가 보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지으면서, 자, 이것을 뭐로써? 사회적인 기술로서.
자, 의도가 된 뭐 하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신뢰를 권위 안에 있어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이 사람은 이제 서술하고 기술하고 썼습니다. 자, 통계의 사용. 자, 국가의 권력을 생성하는 통계의 사용에 대해서 썼어요. 이제 정량화는 뭐냐면 방법인데 이제 결정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결정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면서 특징 지으면서 뭘 특징 지었어요? 이것은 정량화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기술로 의도가 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쌓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described가 동사, 본동사이기 때문에 describ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자, quantification 개념이니까 이렇게 수일치 단수로 써야지 R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분사구문. 그래서 동사용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말하는 이 it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정량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m이라고 쓰시면 안 될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나눠서. 자,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 보니까 동사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intend 쓰시면 안 되고 뒤에 목적어 없는 거 보니까 수동이구나. 그래서 intend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자, 지문 내용이 많이 어려웠죠? 31번 빈칸 유형으로 출제되었었던 지문이고요.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실제 뭐냐면 실제 빈칸이었습니다. 자, 국가 권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통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의도를 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국가 권력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또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여기 요 부분. 국가에 의해서 필요된 이제 정량적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집이 됐다. 여기도 빈칸. 특히나 여기 국가에 의해서 필요가 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과정이라는 게 요 앞에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순서 삽입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국가가 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제 생겨났고 여기 difficult 대신에 easy를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자, 이제 관행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실제하는 reality라던가 아니면 현상 요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none으로 써도 되고 요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얘가 중요합니다. 예시 나왔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이게 들어가려면 이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이라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얘가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역시 순서 문제 잡을 때 포인트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국가의 목적을 기여하기 위해서 설계됐다.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리고 이 부분 This is the case. 이것은 사실이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라고 하는 함축적 의미 추론이 나올 수 있겠죠?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앞에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 측정 대상의 실제와 자, 그리고 인위적인 분류 이건 관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이중적인 게 동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의 신뢰를 쌓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이 뭐가? 통계가 여기도 빈칸 출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의심을 쌓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주문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표시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측정되는 대상,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관행이라는 게 있죠. 요거 각각 요거랑 같은 거다. 요렇게 이으시고, 요거랑 같은 거다. 요렇게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